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력이 크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 상황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푸틴에 의해 임명된 키릴 스트레무소프 헤르손 행정청장은 헤르손 인근 도로와 다리가 몇 주간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손상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기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병합에 대한 투표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러시아의 기세에 눌려 후퇴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부터 헤르손을 비롯한 남부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전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장의 흐름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가 가진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이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하이마스의 활약에 힘입어 남부 지역 2곳과 동부 지역 1곳을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미사일과 포병 자산을 우선적으로 격파하는 임무를 특수부대 지휘관에게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성공적 폭격으로 하이마스 등 서방의 무기를 다수 파괴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파괴했다는 하이마스는 알고 보니 모형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러시아 드론 탐지 체계의 허점만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하이마스를 본떠 만든 모형을 실제로 착각해 러시아가 최소 10개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는데요. 이에 브리아시엘 미 국방부 대변인은 쇼이구 장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우크라이나 내 하이마스는 모두 무사하다면서 러시아는 19개의 하이마스를 파괴했다고 했는데 미국은 12개만 보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파괴했다는 프로파간다를 퍼뜨려야 할 정도로 하이마스가 위협적인 병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산 하이마스는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발사되는 탄에 따라 70에서 300km의 다양한 사거리를 갖는데요.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다연장 로켓은 한 발씩 장전하는 반면 하이마스는 6발을 한 번에 장전해 그만큼 성능이 더 위력적입니다. 특히 전장에서 생존력이 매우 우수한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실제로 하이마스를 파괴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하이마스가 차륜식으로 경량화되어 시속 85km의 신속 전개 후퇴가 가능한 특성 덕분입니다. 실전에서 하이마스가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자 세계 여러 국가들의 주문 문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00문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 역시 팔라딘 자주포를 도입하는 계획을 철회한 후 총 29문의 하이마스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호주 역시 최근 FMS를 통해 20대의 하이마스 도입을 요청하였죠. 특히 최근 국방력 증진에 몰두하고 있는 폴란드가 500대의 하이마스를 요청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필요한 국가들이 많지만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마스 미사일은 아칸소주 캠든에 위치한 로키드마트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극심한 인력 부족 문제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로키드 마틴 최고 재무 책임자 제이 말라보에 따르면 현재 겪고 있는 인력난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또한 공급망 부족 문제로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무기 수출이 자국의 국방력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비축 물량에 관한 수출 금지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일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생산분만 수출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인데 이로써 한시라도 빨리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하는 러시아 인접국 나토 국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산 무기 첨무가 새로운 대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하이마스 500대를 요청했던 폴란드는 방향을 선회해 한국산 첨무 다연장 로켓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마리우시 브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현지 매체 폴스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239 첨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 개발에 관해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며 하이마스를 주문하려면 미국의 생산 능력과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최근 폴란드 한국 간 회담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발주한 방산 2차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무기체계는 전부 전력화 및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일단은 한국이 있는지 물어보고 진행해야 할 판인데요. 국산 로켓포 첨무는 하늘을 빈틈없이 뒤엎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의미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2009년 6월부터 1,300억의 개발비로 사업이 시작돼 2013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5년부터 실전 배치 중인데요. 첨무는 하이마스와 MLRS에 227mm보다 구경이 큰 230mm를 탑재하고 있고 구경도 더 깁니다. 이에 사거리도 80km로 보다 더 멀리 발사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동급 그 이상의 화력을 가졌음에도 가격은 MLRS나 하이마스보다 2배 가까이 저렴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무의 단체 가격은 탄약 제외 약 30억 내외인데요. 하이마스는 대당 50억에 달하죠. 폴란드가 천무를 예상 구입 대수대로 구매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특히 천무는 차량 발사대 플랫폼보다 탄약 체계가 압도적으로 비싸기에 기대 금액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천무에는 다른 국가의 로켓과 달리 히든카드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개발한 탄도미사일인 KT즘이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KT즘은 지난 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주요 위협으로 변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군 당국이 개발한 것으로 수초 안에 4발을 모두 쏠 수 있으며 1.5m 두께의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어버리는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는데요. 가격도 저렴해 발당 8억 원에 불과한데 8억도 비싼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천무2가 20에서 40억 이상, 토마호크가 10억에서 17억임을 감안하면 확실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9월 4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요. KT즘이 해상 표적을 정확히 가운데 X10에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표적은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는데, 이로써 전문가들은 KT즘이 대함탄도 미사일로의 개발, 운용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를 비롯한 한국 방산업체들은 이번에 폴란드 무기 계획을 통해 대규모 현지 생산 공장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빠른 납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폴란드를 유럽 거점으로 삼아 한국산 무기의 대량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6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방산 전시회인 MSPO에서 하나디펜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의 한국 방산기업 부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세계 35개국 650개 업체들이 참가했지만 유독 한국 부스에는 폴란드 매체들의 열띤 취재가 벌어졌는데요. 현지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톰 월딘 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방산 역량에 주목하며 한국의 방위산업은 2000년 이래 큰 폭으로 증가해 2021년 유례없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작년 2배인 2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인가? 라는 질문에 품질, 납품 속도, 현지 산업 참여 등 이 세 가지 한국의 특장점은 확실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국가와의 조달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하였죠. 전 세계가 호평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체계이지만 유독 한국과, 아니 한 유사 국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군사매체 천하장령은 한국 무기는 팔아야 본전이고 무기질이 나쁘다는 소리가 난무하는데 어떻게 무기 수출 대국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제목에서 한국은 무기 수출 대상을 선택할 때 미러의 무기 수출 대상을 피해 경쟁을 줄이는 데 주력해왔다며 품질에 자신감이 없어 최대한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가격을 낮춰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였죠. 그러면서 한국이 이런 식으로 국제방산 시장에서 활개를 치면 결국 손해만 보는 결과가 돼 자신들의 이익은 물론 명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대로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타국의 무기체계를 가져다 조립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인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감히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이 이런 말하니 반박할 가치도 못 느끼는데요. 중국의 무기체계는 불법 복제와 기술 유출의 역사 그 자체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 염치 없이 주제도 모르고 무식해서 지말만 하는 시진핑 이뿐만 아닙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장취룡은 한국의 KF-21 전투기는 현재 한국이 허풍 떠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며 내부 무장창도 없다라고 하였죠.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언론이 65% 안팎으로 구체적인 국산화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일 뿐 사실이라 해도 KF-21은 조립한 것에 불과한데, 만약 미국이 엔진을 공급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레이더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고 영국이 사출 좌석을 팔지 않았다면 한국 KF-21은 틀림없이 실패했을 것이다 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이는 정말 군사 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이 가는 발언인데요. 그냥 전문가인 걸로. 손재일 하나디펜스 사장은 무기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체계를 조립했는지가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국산 부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체계를 통합해 하나의 장비로 탄생시키는 기술력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인데요. 통상 국산 비중이 60%가 넘으면 국산 무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국산화에 집착하다 효용 가치가 없어져 폐기 처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중국이 그렇죠. 너네 국산 WS-15 엔진 지금 어디 있을까? 시진핑 화장실 쓰레기통에 있죠.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장비로 일종 성능 테스트하듯 자국 부대에 강제 배치하다 사령관들이 배지를 떼는 한이 있더라도 굳고 반대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에 여러 제약이 따라붙는 무기 특성을 감안하면 국산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
혁명이죠. 그러나 국산화의 과정에서 선진 기술을 도입해 온전한 우리의 기술로 만드는 시간은 더욱 중요합니다. 알겠냐고 중국아. 모르면 공부해. 오늘의 한 줄평. 한국에 천무가 있지만 중국에도 천무가 있다. 이 천하의 무식한 놈.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